구속영장 그 청구서가 네. 언론에 풀되면서 굉장히 많은 다종다기한 보도들이 네. 쏟아지고 있어요. 구경 기자는 이 66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66쪽 중에서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논증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 조건을 충족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모한 그 피의자들과의 그런 증거인멸을 함께할 가능성인데 네. 기본적으로 아까 김은지 기자 설명을 했지만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강희구 전 부실장의 진술 태도라는 것이 윤석열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 네. 영장을 통해 논증이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은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김성훈이 한 말들이 따옴표 네. 형태로 구속영장에 잘 기술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윤석열을 바깥에 두게 되면 결국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예를 들면 강압적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 설시 쉽게 얘기하면 영장 사유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기재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해서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지 기자님? 뭐 첫 번째로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이 윤석열이 유죄가 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특검이 설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다 사실 지금까지 봤던 윤석열의 행태를 봤을 경우에는 그러기 충분하다라고 네, 하는 것이 네, 있잖아요. 이 또한 특검이 기술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도망의 우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도망이 해외 출국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꽁꽁 숨는다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있어야 될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자체가 도망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해왔던 모든 행태들이 도망에 준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게 좀 중요하게 판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과 아닌 부분에서 또 눈에 띄는 거는 한덕수 공범 적시입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6개월 동안 이 계엄 전국을 지나오면서 도통 이해가 안 갔던 많은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이 한덕수라는 자의 행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에 대한 방어. 그러니까 저를 야. 사랑해 주십시오. 저를 그러니까. 살려 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잘 나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상 깊게 봐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일 테고 이제 한덕수로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 약간 보론격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한덕수의 공범지위가 굉장히 성립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특검의 영장을 보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엄 선포문 같은 것들 새로 만들고 표지 가리를 해가지고 사인을 받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이제 액면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은 한덕수가 이 선포문이 안 된다라고 건의를 해서 폐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덕수가 언제 폐기하자고 제안을 했느냐입니다. 이 영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12월 8일 8시 한 20분경에 그런 제안을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했다는 것인데 네.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미 1시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면 12월 5일, 4, 5일 상간에 김주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강희구가 그런 표지를 만들었고 서명을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서명을 할 때까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네. 하필이면 12월 8일에 김용현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본격화하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본인도 폐기를 제안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안이라는 것은 정말로 법률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본인이 폐기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네. 본인이 살기 살려고. 위해서 공범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폐기했다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굉장히 입증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끊임없이 이 공수처를 향해서 내란죄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 예, 그런 법적 주장들을 그렇죠. 예. 체포영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서 상당히 큰 수사권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킨 논리가 이거였더라고요. 맞아요. 그 공소장에 아니 네. 저 네, 구속영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관전은 군사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총을 쏴서라도 칼을 들어서라도 나를 지켜라.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인 나를 지켜라라고 주장을 한 것은 실제로 한남동 관저 자체를 요새로 만들고 여기서 숨어 있을 작정을 했던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뭐 정문이 뚫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철문이 네. 왜 이렇게 쉽게 뚫려? 뭐 이런 말들을 괜히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딱
가두고 여기를 요새 삼아서 전투를 지휘하는 네. 지휘관처럼 생각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진짜 무슨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싶기도 하고 이런 발상이 가능이나 한가? 예. 그러니까 공권력을 희화화시키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네. 동원할 수 있는 카드쯤으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을 심각하게 사유화했는지가 이 영장 청구서에도 드러난다. 그리고 그 사유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정당한 경찰과 공수처의 네. 공무집행을 막음으로써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는 것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부터 예. 네. 심지어는 경호처의 가족부장까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필했던 모든 경호처의 간부들이 네. 함께 공범관계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네. 그리고 사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치 부하 직원들의 죄책인 것처럼 책임을 네. 돌리는 윤석열의 행태 때문에 이 사안이 국민들 보기에 훨씬 더 심각하게 비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현 상황을 이용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피의자 지지자들이 피의자 구속에 항의할 목적으로 서울 서부지법 안으로 진입해서 난동을 부린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 점을 비추어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예.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 밖에 활보하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네. 이른바 이제 극우 내란 선동 세력들이 더욱더 활개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 절단난다. 이런 입장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판단을 하는 남세진 판사가 늦어도 내일 새벽? 예. 네. 네, 사실 이 영장 전담했던 판사들한테 들어보면 네. 대체적으로 바로 결정을 한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발표할 경우에 이게 또 괜한 반발을 사거나 숙고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네. 줄까봐 네. 그게 좀 시간을 끌다가 자정무렵에 퇴근하면서 이제 결과를 공보원한테 알려주면서 발표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실제 뭐 이제 경험했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예.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이번에는 맙시다. 그러지 말고 예, 전 빨리빨리 국민이 합시다, 기다리고 빨리빨리. 있으니까 예. 사실 이 결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본 시간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엔 좀 빠르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전 국민이 목이 빠집니다. 예, 네. 빠르게 결정해서 열대야 빠르게 더운데 더 더운 그러니까요. 소식은 안 되고요. 맞습니다. 좀 빠르게.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이 중앙지법으로부터 전해지기를 아니 근데 학수고대를 윤석열의 구속영장은 제가 네. 법조 기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 동종 범죄를 범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입니다. 네. 중요 임무 종사자는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에 불과한데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돼서 구속이 연장됐죠.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됐습니다. 근데 문상호죠. 네. 전 정보사령관 연장됐죠. 노상원 연장됐죠.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우두머리는 안 가두고 밑에 있는 종범들만 가둔다?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에 의거한 판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게다가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 이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범죄 사실이 소명이 많이 됐고 네. 추가적으로 국무회의의 그 하자성 같은 것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사유가 더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 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안이다. 네. 아마도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발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분남 의원이 오늘 이 말씀하셨습니다. 산발이 빌드업이다. 네, 김용현, 노상원, 그다음에 이제 문상호 이제 세 사람을 먼저 딱 그 구속영장을 쳐놓고 그 위에 윤석열을 딱 앉히는 거다. 올리는 거다. 네. 산발이 빌드업이다.